오늘은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비구역이 되면은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정비구역에서 뭐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고 해라.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개발법에서도 똑같이 이제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있었죠. 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다른 게 이제 그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대수선이 여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법에서는 새로운 도시 조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허가받고 해라. 그렇게 이제 조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정비법은 이 속성이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려는 게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대수선을 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니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거니까 허가받고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 행위가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포함하고요. 용도 변경, 그 다음에 건, 공, 토, 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군수 등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 사항이 있어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도시개발법에서 나왔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이것들은 시급하기에 허가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고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종묘, 탈곡장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거니까 이런 거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은 토속의 처치. 도시개발법에서는 정비구역 대신에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내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존치하기로 결정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를 한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외한다는 거는. 왜 그러냐? 보상을 노리거나 판매용으로 식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경작지에서 한다는 것은 이 관상용으로 임시식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경작지에서 본격적으로 임시식재를 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기득권 보호한다고 그래서 개발행위 파트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경우는 그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에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 나왔던 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조정구역에서는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왔었고요. 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30일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3개월과 30일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수시를 보려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개정돼가지고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개정됐다. 그렇게 암기하자고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은 74페이지에 있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요. 이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또 국계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비하기로 이 시행 주체가 선정될 거고 이제 정비에 들어갈 텐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거기 설립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합원을 모집해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중복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마냥 지정만 해놓고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해제하는 상황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해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필수적 해제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비구역 지정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필수적 해제해야 되는데 헷갈리죠? 2년, 3년, 5년 숫자가 세 가지나 나오고요. 내용도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그 순서를 보면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구체적으로 또 인가가 신청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신청됩니다. 그래서 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추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그 전후에는 2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3년이에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깔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는 여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업시행 인가 신청까지는. 이거는 전체 5년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시행 인가를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에 전후는 2년이다. 그렇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3년이고요. 그리고 이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5년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위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위에보다는 덜 이제 시리어스한 상황이겠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이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자, 여기서 위에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고요. 밑에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5년, 10년의 차이가 나고 이 숫자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제해야 되고 숫자가 길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이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속성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은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개발이나 도시정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5년 이상 방치되면은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 의지가 없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해제를 의무화, 말하면 이제 강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뭐 달동네, 저소득층 주거지 등에서 기반시설이나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런 경우 보통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보다 주민들의 어떤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여러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뭐 의지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면은 사업이 쉽게 중단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뭐 10년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한다, 뭐 이러면 이제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추진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하려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이제 환원시켜야겠죠. 또 이렇게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앞에 살펴봤듯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죠.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들을 모두 다 나열하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여기서의 키워드를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극히 열악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답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거죠. 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노어로 공구한 마이, 화수에 세탁한다 그렇게 했죠. 경로당, 세탁, 마이, 어린이집, 유치원은 없습니다. 유치원도 해당될 것 같은데 유치원이요. 자, 유치원은 교육부의 인가 설치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육시설이에요.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그리고 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제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원은 그 해당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지역 아동도 입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라 하더라도 꼭 거기 안에 있는 유치원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역으로 다른 곳에 있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로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1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정비기반시설을 묻는 거고요. 쭉 읽다 보면 바로 나오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노어로 공구 구판장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자, 여기서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거, 개, 건 해서 개와 한 섹터고 재건축 사업이 한 섹터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소유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고요.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이 재개발도 이 지상권자 포함한다고 그랬죠. 재개발 사업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는 모든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은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해당되고요. 지상권자, 이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돼요.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도지사는 이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요 내용이죠.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죠.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이 기본계획은 개략적인 어떤 내용을 계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기본계획에 생활권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자, 이 생활권이 키워드라고 얘기했고요. 이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게 이제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든 설정이든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계획이든 이 단을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 주거지 관리계획은 아니죠. 자, 이 문제는 한 번 나왔는데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작성 기준이나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3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14일이었고요. 그냥 정비계획은 30일이었죠. 맞고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경미한 변경 이런 경우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변경 승인 같은 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은 공동용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의 25%를 변경하는 경우, 아니죠. 20%였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이제 4번인데 이 1, 2, 3, 5번까지 이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 답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 전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기 이제 25라는 이 숫자를 주의해서 보고 이 숫자를 통해서 이제 답을 맞출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 경미한 변경에서 나온 숫자가 이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이 20이라는 숫자가 좀 특이하다고 얘기를 했죠. 면적을 20% 정도까지 미만이니까 이제 10%, 19%까지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변경하는 거를 경미한 변경으로 친다? 이게 좀 약간 좀 특이하죠. 건폐율 용적률도 20% 미만까지. 자, 그래서 이 2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은 이 숫자를 벗어난 이 숫자가 틀린 답인 줄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도요. 자, 523번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시장은 경우는 그런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원래는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되고 이 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제 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 경미한 사항에 의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어서 이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밑에가 이제 요 내용입니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이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자, 527번도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요 내용인데 여기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 없었어요. 이 정비구역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자,
530번, 531번 읽어보시면 평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32번 시장군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출하는 대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533, 534번도 읽어보시면은 눈에 걸리는 게 없는 그런 평이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즉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입니다. 14일이 아니고요.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하죠. 중목의 벌채 포함하고요.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우수면의 매립도 해당되고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다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각각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되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이 추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2년,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필수적인 해제 사항이었죠. 해제해야 되는 거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이론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